북한이 에볼라 공포에 사로잡힌 모양입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취소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왜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그리고 북한 아나운서 출신 송지영 씨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 에볼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연일 그 위험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 속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북한이 저걸 전염병으로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치병으로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즉 에볼라 공포증을 확산시켜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체제 결속하는데 지금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에볼라라는 게 좀 무서운 건 사실이고 서아프리카 이제 기니에서 주로 발생했고 시에라레온 몇 개 나라가 발생했지만 치사율이 또 60%에 달하고 이제 에이즈와는 달리 혈액 외에 이제 체액으로도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병인 건 사실이지만 북한 지역까지 대외적으로 이제 관계가 거의 단절된 폐쇄의 나라 북한에까지 저것이 확산될 염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 에볼라를 통해서 뭔가 공포증을 조성함으로써 또 그것을 미국이 개발해서 기닌이 이런 나라에 가서 실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 선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출혈열이라는 이름과 이제 에볼라는 비슷한 건데 그것을 이제 미군이 생물 무기를 떨어뜨려서 한반도에 그 유행성 출혈열을 말하자면 확산시켰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전하듯이 이번에 에볼라 역시 같은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 북한 내에 저 위험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송지영 씨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이제 원래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도 저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북한에 저 전염병이 옮겨가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이런 없던 전염병까지 터져서 나라가 흉하고 망할 징조로다 이런 말이 돌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불길함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항상 전염병이 돌면 네.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스가 들어올 때도 전염 나름대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일 중국에 당장 간다고 기뻐하던 사람들 몽땅 못 가게 여행증 다 뺐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염병이 돌면 그게 북한 당국의 불똥이 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면 자기네가 정치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전염병이 돌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장님께서 이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장본인이 미국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노동신문에도 소개가 됐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이 생물 무기용으로 개발한 악성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다라면서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는데 이게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에볼라 지금 위험성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지난 연말부터 그 제임스 클래퍼 이제 국가정보국장이 왔다 간 다음부터 뭔가 미국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려고 반미 선전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 에볼라라는 분명히 이제 저것은 1976년 독일의 한 의학자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병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저것을 미국이 생물 무기로 생산을 해서 아프리카에 갖다 실험을 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반미 선전의 도구로 에볼라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본질과 어긋나고 이제 송지영 씨가 잘 설명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그 에볼라 그 자체도 무섭지만 그게 들어올 경우
무슨 뭐 의약품이나 시설이나 문화적으로 아주 저개발 국가인 북한에 이런 전염병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뭐 노동력이나 인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공포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28,000명이 나가는 것도 극력 막으려는 것은 인민이 다 도망치면 결국 독재 정권이 물이 빠진 배가 되니까 두려워하는데 에볼라가 들어올 경우 그런 공포증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치병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미 선전의 혹이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에볼라 선전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미 간의 접촉이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에볼라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성김 전 성김 대사가 뭐 베이징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으로 들어오라 그랬다 이제 뭐 취소해서 그런 설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게 군부대나 현지 지도를 다니는데 좀 높은 사람만 악수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거의 악수를 안 하더란 말이죠. 이게 아마 에볼라 공포증에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지고 지난해 이제 5월 달에 그 원산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그 개장하면서 아프리카 나라 한 5개 나라에서 한 20여 명의 흑인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볼라가 좀 그렇게 크게 알려지기 전인데 그때부터 아마 북한은 조심하기 시작해서 원래 아프리카 일부 그 저개발 국가들과 북한은 농업이나 무슨 뭐 군사 이 테러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그 협력이 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막고 지금 미국과의 무슨 뭐 협상도 에볼라 때문에 단절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그것보다도 아마 일단 미국과는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지금 관광객 뭐 대표단 이런 것들이 일체 국경에서 차단되는 거 보면 그것 역시 에볼라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의료 체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제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북한의 중앙 공급 체계가 다 마비되었을 때죠. 네네. 그때는 특히 이제 파라티푸스하고 장티푸스, 예. 콜레라, 뭐 결핵, 간염 뭐 이런 순서대로 정말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그 파라티푸스하고 장티푸스였는데 파라티푸스는 이제 시장에서 개인들이 병원에 가면 말로만 무상 치료이지 실제는 이런 병을 걸렸으니까 암 시장에 가서 이런 약을 사서 두세요. 이게 답입니다. 암 시장에 가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재래시장에 가서 뭐 데라미진이라든지 그런 열을 내리는 약 파라티푸스는 주로 열이 많이 나거든요. 장티푸스하고. 근데 장티푸스는 또 이 세포가 온몸에 끼면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 같은 거는 이게 은근히 뭐 급성 결핵이 있고 장기적으로 잠복된 결핵이 있는데 요양병동 같은데 이제 북한에는 이제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병동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대기하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집에서 이 결핵이라는 건 숟갈 뭐 밥 그릇 이런 걸 소독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도 북한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결핵약 하나에 시장에 나가면 옥수수 1kg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핵약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중국에서 싸게 좀 사기도 하고 뭐 이제 시장에 나가면 다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식량하고 맞먹는 이제 값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죠. 북한도 이제 콜레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던다 하면 방역소에서 나와서 뭐 선 씻어라, 물 끓여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매우 취약합니다. 정말. 네. 송지은 씨께서 언급하신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 결핵이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퍼져가지고 말하자면 지역 단위에 다 결핵 휴양소, 요양소가 있는데 이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여기서 환자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결핵이라는 건 이것은 동물성 단백질만 조금 흡수하면 바로 나와버리는 게 결핵입니다. 근데 북한에 결핵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전염병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 물질을 흡수하지 못해서 생긴 게 바로 결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지영 씨도 설명했지만 결핵약 한 알에 쌀 한 킬로라고 하면은 한 알에 이게 북한 근로자의 2달 월급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우리 허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크러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네네.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북한 그 탄광 광산 노동자였는데 자기 와이프가 결핵에 걸려서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건너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몽골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와서 돈을 벌어서 결핵약 사려고 돈을 차곡차곡 마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그 약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핵약은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서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는데 그만큼 약이 비싸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근데 사실 그 약 먹는다가 북한에서 결핵이 낫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조금만 기름기 있는 걸 먹어도 결핵은 다 낫는데 북한이 영양 섭취 상태가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결핵, 아까 얘기한 장티부수, 뭐 에볼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도 인민들이 배가 고파서 잠이 잘 안 온다는데 이 잘 먹이는 방법이 북한에 없느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이다 보니까 에볼라 공포증도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예방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볼라뿐 아니라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만약에 홍역이 돌고 있다 이러면 그 홍역에 대한 간단한 예방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역 주변에 격리시키고 격리 병동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는 가지 못하게 하고 북한은 또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출장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통제를 하는 방법이 출장을 못 가게 출장 증명서를 떼주지 않습니다. 또 차표를 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학생들 답사를 가야 될 날짜가 있다든지 외국에 가야 될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못 가게 차단하는 방법 외에 간단한 방법이지 그걸 정말 제가 봐도 말로만 문의만 정말 이게 무상복지고 무상우려지 이게 실제 정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에 닿을 정도로 이게 혜택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이 열악한 거죠. 네.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만이 있는데 나라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말년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김정일이 돼지밥을 먹으면서 이제 주먹밥을 먹으면서 쪽잠을 자면서 인민들을 왜 현지지도를 하는데 그만한 거 가지고 당에 심려를 끼치셔야 되겠느냐. 좋은 소리죠. 그러면서 그걸 몽땅 다 이제 그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만약 병 걸렸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거죠. 주민들만 당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전염병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염병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나라로도 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 만약에 전염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근로자도 파견하고 네네. 중국으로도 파견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으로도 파견하고 북한 근로자 한 5만 명 이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은 그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한두 달 일하고는 또 북한에 들어가서 비자 갱신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그런 에볼라가 들어갔다면 이것이 급속하게 확산도 되지만 주변 나라들한테 확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북한이 그 유엔 인권총회에서 북한 그 인권 문제 제재가 통과될 것이 두려워서 로비하려고 그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농담이 이제 김영남이 이제 그 90이 됐는데 좀 물러나라고 이제 사인을 주는데 안 물러나서 아프리카에 갔다 돌아오면 에볼라 걸릴 것이다. 근데 그 따라가는 수행원도 김정은이한테 좀 믿게 보인 사람만 한 10대 명 따라 보냈다. 이런 그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돌아와서 신의주에서 딱 21일간 에볼라 잠복 기간이 2일에서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잠복 기간 동안 거기서 요양 신의주에서 시켜서 평양으로 들어오겠고 그다음에 현영철 무력부장 모스크바 갔다 올 때 또 이수영 외무상 유엔과 모스크바 들어올 때 다 신의주에 가서 그게 무슨 통관 방역 그 시설이 잘 돼 있답니다. 조금. 근데 사실 북한이라는 게 황선 씨가 갔다 와서 평양 산원 얘기하고 최근에 림성민가요? 그 성형수술에서 8년 동안 몇백 번 수술해서 치료해 줬다고 하지만 그건 몇몇 당국이 선전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일반 인민들이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북한이 이제 무상치료 돈 안 내고 그 무상치료한다고 하지만 이걸 인민들은 무상치료 약품도 없고 시설도 없고 의사도 없는 무상치료 이렇게 지금 북한 인민들이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 당국으로서는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외국에 갔다 와도 21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고 실세라고 불리는 최룡해 상임위원도 그걸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김영남, 현영철, 이수영 외에 또 최용해도 이제 모스크바에 갔다 네네. 오면서 무슨 그 김정은 특사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역시 돌아와서 격리시설에 가서 20일 동안 그 잠복 기간을 딱 채우고
저 치료하고 이상 없으니까 이제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도 이거와 관련돼서 뭐 가지 않겠느냐 가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김정은이 아마 좀 고민이 많겠지만 뭐 에볼라가 무서워서 모스크바행을 중단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간부들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뭐 21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은 원래 이제 라진 선봉시라고 하는 일일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새벽 5시에 중국인들이 화물 트럭에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짐을 가지고 여행중만 있으면 이제 북한의 교두를 거쳐서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고 저녁 5시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닫아놓은 상태고요. 또 북한에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친척 방문으로 들어가려고 여행중 여권 다 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자 다 떼놨는데 못 가게 차단하고 네네. 있고 이런 지금 실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북한 당국이 지금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방역하느라고 일단 그러니까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닌다든지 이런 걸 이제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의 입국을 막다 보면 뭐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북한이 작년에는 뭐 별하별 관광, 뭐 민박 관광, 뭐 무슨 관광, 다양한 관광을 개발해서 지금 관광객으로 외화를 벌겠다는데 우선 관광 산업에 아마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경제 특구 19개 경제 특구에 투자하라고 계속 외국에 홍보하는데 심지어는 그 특구 중에서는 이전 외국인이 직접 들어와서 하나의 구역을 맡아서 아예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뭔가 문은 열려고 하는데 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에볼라 공포가 지금 딱 다가왔으니까 관광 또 투자 뭐 교류 이런 면에서 북한이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북한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없다면은 그런 걸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극복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마침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또 체제 내에서도 뭐 이게 테러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은 에볼라를 아마 쿠데타보다 더 무서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폐쇄 정책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당국이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북한 경제가 올해 들어와서 뭐 신년사에도 나왔지만 뭔가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데 에볼라 공포가 들어오고 북한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북한 체제 개방 이게 좀 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올 봄과 여름에 개최하려던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또 에볼라 때문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런 국제 교류 이런 쪽으로도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이 국제 행사 준비하는 게 8월에 그 광복 70주년, 그다음엔 뭐 노동당 창당 70주년, 거기다 또 8월에 뭘 개최하려는 세계 태권도 예. 대회를 또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태권도 대회는 캔슬돼 버렸습니다, 벌써. 그럼 이게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북한의 호텔, 뭐 관광 이런 게 또 다 좀 스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 에볼라 때문에 올해 뭐 나름대로 들떠있던 어떤 광복의 분위기 또 무슨 노동당 창당 또 뭐 노동당 뭐 7차 대회 예정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북한은 더욱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에볼라 차단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빗장을 언제쯤 풀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좀 잠잠해진다든지 그때 돼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자꾸 차단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도 계획한 이제 정치라든지 예, 뭐 예. 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계적으로 가는 그런 역량을 고려해서 자기네도 어느 정도면 풀자. 또 외국인을 어떤 사람들만 받는다 이런 한계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현재 에볼라 환자로 이제 판명된 사람이 한 15,000명 되고 사망자가 한 5,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야말로 얼마나 또 에볼라가 이 확산될지 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백신도 미국에서 개발하고 해서 좀 말하자면 이렇게 좀 진정 단계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이제 올해 뭐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이때도 뭔가 예술 행사 준비했다가 지금 좀 취소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국제적인 판도에 따라서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이제 잘 적응해 나가고 또 이렇게 발을 맞추어서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지만은 일단 뭐 이것이 좀 여름을 넘어서고 8월 전에 진정된다면
북한도 뭐 나름대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렇게 에볼라에 민감한 이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고 또 내부의 그런 의료 체계 취약점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언제쯤 그런 빗장을 풀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그리고 북한 아나운서 출신 송지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